네. 한 석 달 전에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단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선 화면 한번 좀 봐주십시오. 방송에 어떤 패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지검에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제가 고위직하고 인천지검의 고위직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그런 부분이 일단은 나오지 않은 듯하고라고 수사 내용도 얘기를 하고요. 인천지검 관계자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패널이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수사 정보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이게 피의 사실 공표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 잘 몰라서 제가 그렇게 네. 말한 주체가 어떤 분이고 네, 어떤 알겠습니다. 경위였는지 네. 몰라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단언적으로 최소한 말씀드릴 수는 한 없겠네요. 장관님이 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형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만드셨는데 그 규정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죠. 아니 그것도 역시 저게 어떤 네, 경위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네. 됐는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네. 어떻게 그 가정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까? 이거 유족들이 저에게 제보를 해온 내용인데 유족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수사 상황을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또 면담도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서 엉뚱한 패널이 나와서 저렇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거였죠. 다음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이야기한 분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인권국장님이십니다. 승재현 인권국장이신데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이 방송은 9월이었는데 지금 인권국장 되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4일 되셨죠? 네. 이 방송 나갈 무렵에 인권국장 지원을 해놓은 상태죠. 네, 과정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송 내용대로 인천지검 관계자에게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네, 그 피해자분하고 저도 연락이 되었었는데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셔서 왜 이게 보복살인이 안 되는지 그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고 인천지검 고위관 예 하셔가지고 인천지검에게 제가 좀 따졌습니다. 왜 이게 보복살인죄가 안 되냐? 이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고 스토킹에 인해서 고소고발이 있었으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서 사실 7년 이하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살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고발과 관계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형량이 1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온다면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형량을 담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인천지검 관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는 형량이 정원의 연구원이셨는데 예예. 그 청정원의 연구원에게 인천지검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형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거기 피의 사실이 없는데요? 피의 사실 공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아니 형량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피해자 편에 인권국장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권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나오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임금국장입니다. 네. 유족분들이 네네. 인천 스토킹 사건의 유족분들이 국감을 실시간으로 보시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황당하다, 화가 나기까지 하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네.
그분들 말씀은 국장님 뭐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네.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네. 이 내용이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카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카톡의 내용인데요. 카톡 제가 그 위원님한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제 번호 위로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지금 예 그래서 그냥 저도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 피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원했던 방향으로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이 왔는데 네, 물론 그건 뭐 개인의 사생활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네네. 마치고 따로 네. 한번 저에게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유족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오시니까 네네. 유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네. 한번 뭐. 재차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선의로 하신 건 제가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네. 하지만 인천지검 그 관계자라는 분은 자신이 한 직무상 일이잖아요. 그 직무상 일을 수사와 관련이 없는 네? 우리 국장님한테 네. 준 것은 네. 그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올려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 다 먼저 말씀 마치고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오셔서 만든 이 공보에 관한 규정도 네. 이게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피의자의 인권 이런 걸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만든 거고 네. 원래 수사에 관한 정보는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 단지 몇 가지 그 제한적인 조건들을 달아서 네. 제한적으로 알려지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유족들은 정보가 없다는데 아무리 하소연하고 요청하고 자료 청구해도 못 받는데 저도 자료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천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송을 나갈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팩트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물었는 거는 공보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중벌이 아니라 필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유족분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화해 보시고 더 잘하시겠지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복 살인죄가 안 되냐, 이게 어떻게 일반 살인죄가 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을 하면서 물어보면서 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그 양형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범죄가 적용 안 되느냐. 제가 그건 뭐 공무상 비밀을 다했다 하시더라도 네. 공보 규정에 위반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공보 어떤 규정에서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양형 기준을 물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직관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재판정에서 반성문 쓰는 거 고려하지 말자고 그랬고 그 유족의 마음을 저 의원님 저만큼 똑같이 공감하시잖아요. 이건 동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성적 판단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함께 예 자, 정리하십시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그냥 예 앞으로 더 주의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엔 더 바르게 박용진 의원.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김어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권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예. 네, 인권국장입니다. 네.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카톡이 네네.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자 누군지는 모르는데 유족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아니 그 카톡에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PD로부터 연락 받은 거 아니에요? 네, PD가 연락을 저한테 제일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연락을 줬고, 그래서 그 PD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P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족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직접? 유족하고는 직접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냐면 네네. 유족들이 저에게 제보해온 내용인데 유족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수사상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도 요청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뭐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건 둘째치고 지금 유족들이 자꾸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네? 연락 한 번 어디가 안 했는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지요, 유족께서. 제가 그런 인터뷰를 알아봤는 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이게 피의사실 공표니 그거는 가해자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첫 번째는 네네. 유족들하고 직접 통화를 안 하고 연락도 한 적이 없는데, 네, 그걸 지금 우리 국장님은 직접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해가 빚어지는 거고, 첫째요. 네. 예. 두 번째로는 국장님은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소연하고 만나자고 요청하고 자료 좀 달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지금 제3자에 해당되는 패널한테는 국장도 아니셨잖아요. 패널에게는 그걸 보여주는 검찰의 현재 모습,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공보 규정이라든지 뭐 피의 사실 공표, 공무살 기밀 누설 등 여러 가지 수사상에서 얻은 정보를 일반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아니 피해 유족들에게는 그렇게 꽁꽁 감싸놓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흘리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게 저한테 네,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도 국장 보셨는데 며칠 안 됐지만 이도 국장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과 보호 이런 것들이 네.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오시자마자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저는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실을 찾았고, 절대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하등의 모자람이 없도록 공소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요. 제가 생각이 과문하고 아직 생각이 거칠어서 위원님의 의중을 잘 못 받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게. 제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십시오. 국장으로서 공분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반드시 끝까지 제가 지켜보고 이 사건에 필벌하고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